저는 하이퍼스펜들의 전재우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스튜디오 X 주제는 집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민적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되게 관심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이걸 조금 항상 이렇게 좀 세이브하고 있다가 스튜디오 X라는 되게 좋은 게 한번 같이 연구해보는 어떤 의미로 같이 갖고 왔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이 내재된 거는 form follows finance.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만드는 모든 형태는 어떤 기능이나 뭐 어떤 뭐 우리가 건축가가 의도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어떤 자본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는 이제 이 건물을 보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건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432 파크 애비뉴라는 이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이제 라파엘 비뇨이라는 아키텍트가 만들었는데 초호화 럭셔리 아파트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이제 뭐 건축뿐만 아니고 되게 조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을 도입했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어떤 그 용적률을 사와가지고 그리고 사와서 이것을 자기 용적률에다가 더해가지고 만든 그런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발상적으로 되게 되게 신박한 거죠. 그래서 이 신박함을 이게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한 부지에다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건물을 짓는. 그래서 이 뉴욕의 스카이라인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펜슬 타워라고 하는 슈퍼톨 스카이스크레이퍼라는 타이플로지가 새로 나오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런 그러면 뭘 이렇게 많이 쌓아놨냐 하면은 이런 되게 초호화 럭셔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 432 파크 애비뉴 평면이고 뭐 별의별 거 다 들어있고요. 뭐 라이브러리도 있고 뭐 베드룸도 지금 몇 개입니까? 한 5, 6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하여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주거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품화가 되겠죠.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2019년도, 2015년도 그 사이에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뉴욕 타임스가. 뉴욕 타임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지원하는데 보니까 한 50%는 비어 있는 거예요. 공실이에요. 근데 이 공실이 유닛이 안 팔려서 공실이 아니고 유닛이 다 팔렸고 다 매진돼 있는데 실제로 거주를 하는 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느냐? 어떤 쉘 컴퍼니들이 사고요. 쉘 컴퍼니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기업 이름만 있고 그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말하고.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어떻게 그럼 만들어지냐? 누가 만드냐 보니까 뭐 오일 머니도 있고 뭐 러시아 머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캐시 파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맨하탄에 이런 초호화 럭셔리 이제 유닛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고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집이 살지는 않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어? 뭐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잠깐만 이게 우리가 사실 2학년 때 한번 우리가 설계 스튜디오를 하면 집 하거든요. 주택 하잖아요. 근데 주택 할 때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배우냐면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사는 곳에는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돼서 나의 그걸 맞춰서 집을 짓는 게 건축가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고 처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뭐 예를 들어 러컬브리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우스 is machine for living, 그러니까 살기 위한 집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게 이 패러다임 체계가 조금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세계에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하고 주거라고 하고 하면 거기 들어간 키워드라는 게 뭔가 뭐 이런 뭐 라이프스타일도 있고 소속감, 삶의 질, 보금자리, 우리 안식처, 그리고 그런 어떤 영속적인 게 있겠죠. 계속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그 반영되는 우리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공간이 주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의 어떤 개념이 더 오히려 어, 그거를 드라이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만 생각을 해봐도 실거주라는 말 자체가 되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을 샀는데 실거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적이니까 실거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년 실거주 의무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년만 살아도 아파트는 2년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 그 주거라는 패러다임에 완전히 벗어난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요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아파트가 해결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그 압구정에 있는 장미 아파트라는 이제 어, 아파트인데, 뭐 이게 건축적으로는 해결이 되겠지만 어떤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종의 히트맵인데 어느 아파트가 더 비싸고 그 공시가를 알려주는 어떤 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 위쪽 부분이 가장 비싸고 그 시점으로 점점 가격이 변동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의 어떤 개념은 결국에는 뭐 맨 위층은 옥상이라서 너무 이제 뭐 우리나라의 기점에서는 옥상은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열도 안 되고 그런다 뭐 비세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저층은 좀 더 좀 선호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시점으로 똑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똑같은 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의 어떤 파이가 생기고 여기서 또 어떤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레이어가 존재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미안에서 더 넥스트라는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뭐 이거는 뭐 일종의 아직 컨셉 단계이긴 하지만 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뭐 새로운 어떤 아이폰 같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보는 거는 아파트가 더 이상 어떤 그 뭐 방이나 뭐 어디가 키친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껍데기를 주고 그 껍데기에서 니들이 알아서 구조를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어떤 면적이 있고 그 면적 안에 설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설비를 우리가 한동안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남한테 살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주거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아파트 이후 지어진 이 아파트는 이제 재개발이 너무 어렵다. 너무 잘 지어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어지는 신축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재건축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재건축을 염두를 해두고 신축을 짓는다는 어떤 개념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리모델링이나 뭐 어떤 뭐 관리의 어떤 개념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좀 탐구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금융 논리라는 것이 있고 이 금융 논리가 건축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오히려 저항하지 않고 극단화시켰을 때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건축적 가능성, 어떤 미적 가능성이 있을까를 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실제 사용과 법적 용도가 다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어떤 목적,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라는 어떤 알리바이, 뭐 혹은 우리가 살 수 있던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돌아가긴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의 어떤 괴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건축가로서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스튜디오 자체의 어떤 크리틱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 시스템 자체를 그냥 100% 따랐을 때 나오는 어떤 그 형태, 그거를 탐구해본 형태가 정말로 건축적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어떤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게 이 스튜디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어떤 사이트를 고르는 것보다는 먼저 해야 될 거는 일종의 어떤 서베이 같은 것 같아요. 그 서베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에보다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주거 공간의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뭔가 주거를 구입한다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이제 서베이를 하고, 거기서 어떤 주제 혹은 현상 혹은 어떤 특정 부분들을
더 심층적으로 각자 이제 케이스를 해볼 것 같고요. 그거를 토대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더 접근해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탐험해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얼마나 있는 거죠. 그걸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이트와 어떤 스케일이나 그런 것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 예전에 좀 시간이 됐는데 한 2, 3년 됐는데 비슷한 맥락 근데 조금 다른 어떤 컨텍스트로 했던 건데 호화주택에 대한 어떤 얘기였거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탑 10 그 매매가를 먼저 케이스 스터디에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건축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부동산 언어에서 얘네들이 왜 어떤 그런 가장 비싼 거를 되게 됐을까 뭐 그런 걸 이제 찾아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가치들로 어떤 새롭게 주거 공간을 만들어 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T를 부산에 있는 LCT라고 그거를 케이스 스터디한 건데 LCT가 우리가 평면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모든 방이나 모든 그런 제일 중요 공간들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뭐 해운대니까 이 밖으로 나온 그리고 그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조망을 가장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다라는 어떤 어썸션을 가졌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했을 때 정말로 이 건물이 어떤 거주를 떠나서 이 바깥으로 면하는 그 면적을 가장 맥시마이즈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뭐 그런 걸 해봤던 이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런 평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주거와는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어떤 평면이 풀어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수대교 지나가면은 이제 PH129라는 굉장히 그 누구더라 연예인 저 장동건 씨가 제가 알고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되게 재밌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저 탑 2인가 탑 들어가는 건물인데 막상 평면을 보니까 면적이 비어 있는 면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호화 주택에서도 어떤 그 건축법의 면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몇 평을 넘으면은 얘가 세금 과세 대상이 돼가지고 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어떻게 면적을 올릴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꼼수를 이제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꼼수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건축을 만들 수 있을까 뭐 했던 이제 프로젝트는 그래서 오히려 이 건물을 유닛 안에다가 보이드를 막 넣어가지고 얘가 실제로는 실제 그 어떤 그 연면적을 따져보면은 작지만 그 보이드를 품었을 때는 또 엄청나게 큰 호화주택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발상을 했었던 이제 프로젝트예요. 이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이드가 좀 적었던 이제 평면이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평면 자체가 하나의 건물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부러 이렇게 빼내 가지고 나중에 이제 PHT 129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빼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허가 다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채워지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더 좀 어떤 건축적 랭귀지를 가져갔던 어떤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현상들을 어떻게 물질화 시킬 수 있을까, 건축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찾아갈 수 있는 발굴하는 어떤 현상을 최단으로 가져갔을 때 저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이 문구 같은데, 저는 사실 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밈이 되게 이 밈이라는 게 밈적 사고 혹은 약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웃긴 걸 수도 있지만 그 유머 안에 그리고 어떤 그런 해학적 발상 안에 진정한 어떤 새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밈적 발상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고 건축에서는 항상 전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스탠리 타이거맨이라는 어떤 건축가인데 그 건축가가 만들었던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 그러니까 밈이라는 결국에는 뭐 유머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디어가 계속 전파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용어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을 찾아오면서 밈이라는
인터넷 밈 이런 게 나왔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건축의 밈을 거의 좀 시작한 어떤 미국의 이제 라이언 스케비니스키라는 어떤 그 건축가인데 이제 BRP 잉글스의 어떤 뭐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풍자하는 어떤 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렌더링인데 얘는 너무 현실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빅맥의 어떤 그 이미지 보는 것 같지 않냐. 요새 빅맥 요즘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링 같은 걸 만들어 주잖아요. 그 납작해지지 말라고. 하여튼 근데 이 발상이 결국에는 저는 그 건축 안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벤츄리 같은 경우에도 IM 모니먼트라는 이 이미지도 이것이 지금까지도 어떤 렐레벤트한 띠어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 현상을 어떻게 잘 얘기할 것이고 그걸 얼마나 극단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인가, 컨셉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OMA가 그 라이브러리 주스를 만들 때도 이 플로어 슬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거 그냥 다 연결시켜 버릴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그 익숙하지만 사실 그 어떤 폭력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요런 다이어그램도 그렇고 이 다이어그램도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설명하는 내용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건축의 컨셉을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또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냥 다이어그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컨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돌프 로스가 이 세 번째 이제 그 시카고 트리뷴 빌딩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이 오피스 타워 건물에 이제 그 공모전을 했었는데 되게 많은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제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유명한 이제 사례가 이제 아돌프 로스가 냈던 컴피티션인데 아돌프 로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장식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컴피티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야 타워가 결국에는 콜럼이잖아. 이게 위로 그럼 콜럼 지워버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이렇게 그 극단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타워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을 물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주거라는 것이 그런 극단적으로 그 가려 이유가 어떤 뭐 그냥 뭐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건축에서 서사를 만들 것이고 지금 특히나 이렇게 이런 미지의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랭귀지나 혹은 어떤 컨셉을 만들 것인가 더 능동적으로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스튜디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업 진행은 사실 제가 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고 하기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서베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 혹은 현상 혹은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방식 그런 것을 토대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봐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그 시점으로 일단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스튜디오 X의 어떤 목적 뭐 매력인 게 너무 우리가 트레디셔널한 어떤 건축 설계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중간 파이널의 어떤 결과물에 좀 다른 좀 더 실험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라는 게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꼭 건축물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까 뭐 마준 소장님도 부클렛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막업이 될 수도 있고 막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주거의 일부만 나는 진짜로 파고들 거야. 이 평면 전체가 아니고 진짜로 뭐해서 나 주차장이야. 혹은 나 아니면 나 뭐 펜트하우스만 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근데 이게 15주라는 어떤 어떤 타임 데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사실 애초에 제가 이거를 냈을 때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행정적으로 이게 항상 너무나 뭐 항상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직 고민 중인데 아마 미드텀이 아마 그 자연스러운 그 트랜지션일 것 같긴 해요. 그 내가 이 어떤 스터디에서 디자인으로 가는 혹은 그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뭔가 이게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페이징으로 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정확히 지금 보여드린 거는 예전에 했던 어떤 그 그냥 저희가 리미티드하게 그냥 호화 주택이라는 어떤 개념 주제로 했던 거고요. 지금 이번에 했던 거는 좀 더 일반적인 뭐 아파트 혹은 근데 말씀하신 파이낸스 극단으로 가면 호화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실거주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거주라는 게 사실은 살긴 사니까 다른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지 그게 그 그쵸. 주거의 문제는 근데-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내가 거기서 그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관리하는 대상이냐 혹은 내가 진짜 거기서 내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냐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테리어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인테리어 할 때도 되게 이 집이 나중에 팔려야 되는 어떤 그 항상 그 놓여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일상적이긴 하지만 공간 말씀하신 줄 알았어. 네. 지금 새 들어가면 안 고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분석하는 그 방향이 좀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평면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게 들어가실까요? 근데 평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평면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관리인의 대상으로 만약에 집을 거주해야 된다면은 그 평면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스튜디오의 취지일 것 같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가보면 아직도 그 식모방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새해 들어간 경우도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들어가면 다 똑같이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했어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사실 원래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입 혹은 어떤 그 뭐랄까 그 가격 대비로 이렇게 산정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엔드를 해보려고 그러면서 점점 쉐이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스튜디오는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용감하게 같이 해보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 밈이야. 제 친구 밈이 뭐야? 이럴 지금 난리 나서. 근데 밈적 표현이라는 거를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 타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딱 표현하고 싶은 어떤 한 부분을 굉장히 쉽게 바이럴 될 수 있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밈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근데 그래도 집은 살잖아. 아무리 실거주.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발상이 밈적 발상인 것 같아요. 맞아. 집은 살아. 하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서 그냥 계속 이 집을 관리하는 그냥 대리인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민적 발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거를 되게 잘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레지던스들 보면은 연예인들 다 사는 거 보면 관리 다 해주고 그래서 물려주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사실은 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프로그램적이거나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에서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못 나오는 건 사실 법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법규적인 걸 좀 무수하게 가실 건지 아니면 그걸 똑같이 공적 건폐 아니면 그 법규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디자인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법규적인 것을 아마 그러니까 말해서 학생이 어떤 법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모든 법규를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실험의 단계니까 그거를 이렇게 피킹을 해가지고 얘만 좀 더 집중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조심해. 아까 집값 얘기랑 관련된 파이낸스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시장은 그 사이트에 대한 집값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뭔가 되게 사이트리스한 프로젝트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오히려 되게 사이트에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게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그게 잡혀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네. 당연히 정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왜냐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조금 그 사이트 프로젝트가 되더라고요. 뭐 물론 뭐 모든 건축 프로젝트 그런 게 되긴 하지만 좀 더 현상적인, 좀 더 제너럴한 어떤 거.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꼭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된다.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부분을 가져가서 이것이 나중에 저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그 리소스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관심입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슈 들어가서 어사이먼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first assignment가 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뭘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있으니까 이걸 먼저 시작을 하는 어떤 시드 단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여쭤보시는 거. 뭐 리딩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더 브리밍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고급 주거의 사례들을 좀 공부한다든지 어떻게 시작할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일종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내가 주제를 있을 때 그 주제의 바탕으로 좀 더 어떤 일단 스크레이핑을 하잖아요.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찾아보자. 그쵸. 예, 예. 그럼 거기서부터 찾아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네? 흥미롭네? 이거 좀 더 찾아볼까? 우리가 좀 웃긴 비유긴 하겠지만, 나무 위킹 같은 거를 계속 찾아보면은, 이거 재밌네? 다 찾아볼까? 이게 계속 이게 계속 그 미국의 늪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때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드라는 것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영역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접어놓고 가자라고 해야지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점점 깊게 갈 때 같이 이제 디스커션 해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계속 이제 지금 보여주신 과거의 그 결과물은 굉장히 건축적인 결과물이 나와서 되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회 현상들의 어떤 파이낸스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뭐 교육 데이터 더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방에 살면은 대치동에 집 하나 세를 조금만 얻어서 거기에 살잖아요. 그것도 되게 다른.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 대치동에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대치동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세로 잠깐 3년 동안 살고 없어지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뭐 새로운 어떤 거기에 맞는 주거 방식. 그러니까 주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목적적인 이유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찾아보는 게 저희의 어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하나의 약간 인류학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는 거의 포션이랑 제안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 포션이 사람 따라 좀 다르겠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어떤 너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어떤 리스트릭션을 주고 싶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학교 측면에서는 어떤 마지막에 이제 크리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좀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스트X라는 어떤 것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논문을 쓰게 되고 논문을 떠나서 이제 필드에 나가면은 아까 마준영 선생님도 그랬지만 항상 건축 사무소가 이제 더 이상은 그냥 클라이언트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어떤 시대가 온 것 같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컨텍스트를 갖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까라는 어떤 트레이닝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밈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텔링 하는 단계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나 혹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항이라는 게 꼭 이게 싫어, 그러니까 안 좋아, 뭐 그런 저항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저항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accelerationism이라는 그 철학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저항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얘를 아예 극단적으로 그냥 끌고 나갔을 때 오히려 뭐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지금 좀 뭐랄까 라이트윙이랑 지금 이게 엮여가지고 지금 많은 철학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얘기고, 그리고 사실 딜리시우스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이 그냥 자본적으로 올라가는 이 도시가 다운타운이라는 이 도시가 플러스가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스카이스크레이퍼 그리고 프로그램 믹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까 사례로 들으면은 뭐 글쎄요, 지금 다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사례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사례로는 아까도 저항보다는 새로움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움이 결국에는 어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제도권에 있는 것을 대안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입니다.